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계속하는 와중에도 일부 소부장 종목들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14% 하락한 6만 6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오늘 DI가 6.05%, 이오테크닉스가 4.7% 오르는 등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위기론에도 서버용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는 견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뛰어오를 조짐이 나타나면서 주요국 연착륙 전망에 바탕이 됐던 물가 개선세가 지연되거나 반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5.15% 급등한 배럴당 73.71달러로 지난해 10월 13일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미국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수행하기가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사내 독립기업 크루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 우아한 청년들과 전기 이륜차 기반 친환경 배달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크루는 친환경 배달 수단인 전기 이륜차 사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수도권 내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을 현재 400기에서 연내 440기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나설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와 소부장 종목의 디커플링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공급 부족의 수혜가 계속될 것이란 기대감과 삼성전자의 부진은 결국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업황을 선반영한다며 메모리 수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박혜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 외국인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오늘 일단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여전히 컸고요. 또 삼성전자가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상승폭이 크지는 못했고요. 또 코스닥은 1% 가까이 비교적 더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는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시장의 예상과 다를 경우에 또 한 번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 보니까 이 점도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시장에 맞는 투자 전략들도 가득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가져다 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일단 지난주부터 최근 수요일까지 계속 언급해 주셨던 이 조일 알미늄이 오늘 네. 또 한 번 시세를 보여줬더라고요. 예. 전문가님 오늘도 기분 좋게 인사 먼저 해주실까요? 예.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주가 좀 마감이 됐는데요. 이제 다음 주도 휴일이 하나 껴있죠. 그래서 오늘 방송 여러분들이 좀 잘 참조를 하셔서 또 다음 주 전략 좀 잘 잡아가시고 일단 제 방송의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전망을 이제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증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다음 주에는 좀 연속성이 있을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좀 해주시고 이번 주 그 다음 주 이제 이 전략까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조일 알미늄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는 이미 다 도달을 했고 그 이상 초과적인 어떤 수익이 좀 발생한 부분이고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을지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 먼저 점검을 해봐야겠죠. 일단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 좀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승폭도 좀 다소 아쉽지만 오후장 들어서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해서 좀 밀림 현상이 글로벌적으로 좀 나왔어요.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선 나스닥 먼저 좀 미증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예상하는 게 중요해요. 예상, 그죠? 내가 이 종목이 에 대해서 뭐 재료를 파악을 하고 재무 구조라든가 차트 분석을 한 이후에 매수 타이밍을 해서 이 종목은 이렇게 흘러가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예상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깨면 돌파를 한다면 어떤 가정법을 넣어서 거기에 맞춰서 그 주가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뭐 돌파 매매라든가 또는 안착 어떤 지지선 돌파 저항대 돌파 후에 안착하는 거 보고 어떤 대응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과 대응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단기간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적인 부분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지금 한국 증시 투자자분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잘 가던 종목이 어떤 이런 건전한 어떤 이런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잘 가던 종목이 어떤 게 나오냐면은 갭 하락이 나와버리죠. 이 갭은 우리가 대응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예상하기도 힘들고, 그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상보다는 우리가 대응 전략으로 가자. 다만 중장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아직도 산타랠리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 연말에 산타랠리에 점치시는 어떤 전문가 또는 뭐 글로벌적으로 통틀어서 10명이면 한 7, 8명은 산타랠리 외치고 있어요. 그 부분 이제 유효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이제 대응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대응 관련해서 지금 이 나스닥 쪽에서는 키포인트 되는 가격대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우리가 외우기도 딱 쉬워요. 여기가 얼마냐면은 18,000포인트. 18,000. 막 뭐 어렵게 막 이렇게 500 들어가 있고 250 들어가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죠.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초가가 시작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쭉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를 오늘 밤에 또는 다음 주에 돌파를 못 한다. 18,000을. 그러면은 좀 하방으로 좀 열어둬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18,000포인트를 중심 가격대로 내 기준선에 추세 판단하는데 기준을 딱 잡고 우리가 좀 움직이면 될 것 같고 중국 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굉장히 지금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작전주처럼 많이 올라가는데 거의 뭐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가 일단 이번 주까지 해서 중국 증시가 휴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중국 증시가 너무 가소평가돼 있다.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런 게 이제 공통적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거기에다 더불어서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죠. 그게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을 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사하고 지금 이제 한국 증시와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 그리고 또 위에는 미국, 일본, 대만이 있을 거예요. 미, 일, 대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종합주가지수의 레벨 차이예요. 레벨 차이. 한국이 여기 있고 과거 중국이 여기 있다가 이제 한 요 정도까지 온 거예요. 엄청 이제 5일 동안에 이 종합주가지수로 21%가 상승하면서 그럼 아직 이런 스프레드가 남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중국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한국,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미국, 일본, 대만 이 위치한 그런 어떤 주가 수준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 앵커님도 요새 지금 한국 증시가 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기타 매스컴 네. 통해서 봤었을 때 한국 증시가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한 그거에 대한 이유를 명확한 이유를 아마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명확한 이유가. 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죠. 그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이제 강세장에서는 실적이 뭐 최대 매출을 이제 역대 최대 매출 네. 또는 영업이익도 최대 영업이익 네.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상수지라든가 뭐 또는 무역 뭐라고 하죠? 수출 이런 부분들이 거의 굉장히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국가를 기업으로 딱 환산을 했었을 때 이 재무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증시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잘 가다가 갑자기 개파락, 그죠? 그러다가 그냥 쭉 밀고 올라가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좀 포인트를 좀 잘 잡으시면 좋겠고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중심 이 가격 단위 지금 이 노란 색깔 박스입니다. 노란 색깔 박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포인트로 잡아드렸던 가격이 2,650포인트였단 말이에요. 2,650. 그리고 나서 쭉 갔어야 되는데 2,650이 저항대 이제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하방 돌파해주면서 역시나 밀려버리죠. 그랬었을 때 이제 지금 이 부분에서 이 하단의 어떤 지지 가격, 지지단을 잡기는 좀 애매해요. 지금 굉장히 넓어요, 구간이. 그래서 한 많이 열어둔다면은 2,500까지도 열어둬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2,500까지는. 그래서 오늘 아마 미증시 그리고 또는 다음 주 고용지표 이런 거 발표됨에 따라서 한국 증시 방향성이 강하게 좀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 제가 그려놓은 여기 부분이 지금 앵커님도 한번 잘 설명 들으시면 보시면은 이 차트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네, 복잡해 막 이렇게 보여요. 그래프로 네. 되니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근데 그 곳에서 우리가 이제 이 급소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은 급소는 코스피에서 급소는 여기예요, 여기 지금 제가 그거는 요 박스. 그럼 지금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요 박스 상단에서 지금 저항 보이고 나서 무너지고 있고 지금 거의 이 어떤 급소 자리에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하단까지. 향후에 그 급소 자리의 이 상단이 지금 2,650이고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 그런 거 없다면은 그리고 생각보다 증시가 단단하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과감하게 액션 취하셔도 될 것 같고 증시를 조금 더 이제 상방으로 많이 열어두신 상태에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나만의 기준선이 없을 때는 향후에 주식이 만약에 종합주가지수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쳤을 때 이런 그림을 예상을 하거나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차트에서의 어떤 급속 이 부분이 돌파되고 가는 거에 대한 의미를 내가 확실하게 알면은 목표가가 남들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인지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신 상태에서 코스피는 일단 2,600 회복하는지 아까 제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몇 포인트라고 그랬죠? 1,800이요. 18,000 있죠? 죄송해요. 18,000이요. 18,000포인트. 예. 훨씬 넘죠, 코스피보다. 그죠.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8,000 그리고 코스피는 2,600만 회복을 해줘도 아마 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그럼 각각 그쪽을 예. 회복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쭉 산타 랠리처럼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인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곳에서 한번 속임수를 줬기 때문에 인제는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2,650포인트 깨면은 상방으로 일직선 할 수 있다. 이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연말 또는 내년 1월까지 해서.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고요.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갔던 이 테마 섹터가 바이오 그리고 방산, 유가, IP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아까 이제 그 오프닝에서 나왔던 반도체 쪽로의 어떤 기술적인 반등 이런 것들을 이제 꼽을 수가 있어요. 포인트를 잡자면은 역시 보시면은 오늘 상한가 갔었던 중앙에너비스라든가 그리고 흥구석유 이것뿐만 아니라 장중에 이제 GSE라든가 그리고 대성에너지 이런 에너지 섹터도 유가와 별도로 해서 또 강한 움직임 보여줬었고 그리고 바이오 쪽이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대표적으로 리가캠바이오 이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을 해준 모습입니다.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최고가 역대 최고가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고 그리고 유한양행도 오늘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좀 상승의 연속성이 좀 의심이 많이 돼요. 다만 이 과거 에코프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알테오젠 기준으로 했었을 때 시총 20조가 굉장히 중요한 이 숫자예요. 과거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다 여기서 이 에코프로는 빼고 이 한미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 과거에 막 이 주가가 굉장히 낮았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급등 나올 때 있죠. 이때 어디서 무너지냐면은 요 시가총액에서 많이 무너져요. 요 시가총액. 지금 알테오젠이 요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막 지금 바닥에서 올라왔던 것만큼의 이만큼의 어떤 상승 이후에 지금 한 요 정도 지금 더 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항상 바이오 쪽은 고평가 그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요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업종이 오늘 무려 9% 나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놀랐는데 오늘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해서 신고가 또는 52주 신고가 확실하게 보여줬고 지금 이 IP 쪽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오늘 게임 업종인데 강세 보여줬어요. 게임 업종 오늘 전반적으로 나쁘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고, 자 리가켄바이오 오늘 이제 신고가 경신을 해준 모습이에요. 이따가 제가 우리 좀 자세하게 바이오 쪽 한번 좀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거 그때 지난 방송에서 제가 기준 가격 30만 원 말씀드렸어요. 30만 원. 30만 원, 그죠? 이 30만 원이 깨지면은 이거는 안 된다. 근데 역시 안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도 30만 원 딱 그거 하고 나서 쭉 올리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요 정도 수준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일단 이 패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다시 장중에 이런 치고 가는 모습 보여주면은 좀 좋은 그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방산업종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쪽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흥구석유라든가 중앙에너비스라든가 특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아마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런 테마일 거예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높고 빠른 종목이니까 한국인의 특성에 가장 잘 맞는 종목인데 진짜 저렇게 긴 캔들이 나올 수 있나 그쵸? 싶습니다. 예, 네. 요게 지금 상한가 오늘 마감을 했는데 공략을 지금부터는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중앙에너비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이 있고 그리고 흥구석유로 봤었을 때는 약간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지금 바닥권에서 치고 이제 올라오면서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죠. 여기서 1번 저점 잡은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2번 저점 잡고 추가적으로 상승은 할 수가 있어. 한 요 정도 4만 원 정도까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요 4만 원 이 쥐꼬리만큼의 어떤 이 10% 밑이 아니라 이게 과연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반등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포인트란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것도 좀 이따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도 아마 지금 이 매수가 높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아직은 근데 실적적으로 완벽히 그 부분이 안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사진 보이시죠? 제가 방송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사진인데 IMF 그리고 금융위기, 코로나 이거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2,600포인트 다시 회복을 해주면은 이 정고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요 그림 절대 잊지 마시고 저도 증시 안 좋을 때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보는 이 차트가 그림이 바로 요 화면이에요. 요 화면.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프린터해서 여러분들 가끔씩 한번 보시면은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프린터에서 어디 컴퓨터 옆에 붙여놓으면 될까요? 그렇죠. 아니면은 거의 집에 액자 형식으로 해서 액자, 예쁜 액자로. 정말 농담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정도로 하셔도 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많이 돼요. 지금 이때 당시에 얼마나 이 주식시장 안 좋았고 또 이때는 더할 나위도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이겨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은 어떤 위기가 있는 건가? 없어요. 지금은. 향후에 주가가 정말 이 고점 깨고 높은 곳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중국 증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자, 적산병 빠르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 롯데 시스템즈인데 이거 제가 이번 주까지만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이거는 제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자, 8월 21일 날 여러분들이 지금 롯데 시스템즈를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귀를 잘 들어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왔었을 때 이렇게 이제 형성된 여기서 적산병을 만들려고 해. 조영호 전문가가. 적산병은 지금 이 봉이 3개인데 지금 이거 지금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적산 봉 3개로 만들려고 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으신 분들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힘이 끊어진다. 상승의 힘이.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이렇게 우리가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응? 조합을.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9월 4일 날 다시 한번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이 더 세게 나온 이후에 무너지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죠. 이거는 추세가 끝났을까? 안 끝날 가능성이 높죠. 왜? 여기가 누르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곳인데 지금 여기를 잡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아까는 이 적산병을 이렇게 짧게 우리가 조합을 했다면은 이제는 크게 응? 크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번, 2번, 3번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 이 구간은 굉장히 좋은 분할 매수 구간이구나라는 전략이 수립이 돼요. 매매 전략이. 이거 그대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적산병을 잘 조합을 했다 하시면 계속 가요. 계속. 지금은 이 가상봉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하루 이틀 3일 4일 있다가 급등이 제 예상대로 나오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늘도 심지어 또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잘 보시면은 이 상승 흐름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 올라가고 여기서 이거를 지금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요때부터 이 주가의 상승을 예상을 하는데 지금 그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주가라는 게 지금 이 롯데 시스템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향후에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락에서 급등으로 전환될 때 요 어떤 이 적산병 조합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집 제가 만들었어요. 그 자료집 토대로 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기초를 딱 잡으시고 그리고 저처럼 실전 매매에서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추세가 지금보다는 더 확실하게 자주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매도 타이밍 여러분들이 좀 포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도 다시 한번 급등 나와주면서 총 40%가 넘게 갔어요. 40%가. 이거는 못 먹는다고 쳐도 한 20에서 30%짜리예요. 요 조합으로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이제 내가 주식으로 좀 그래도 주식을 좀 오래 했다 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좋은 수익 또 좋은 매매 기법 이렇게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집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료집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 요즘에 국내 증시가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왜 국내 증시는 상승을 못할까 고민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송 시간 외에도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시장 흐름 계속 지켜보면서 분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급등을 보여줬던 이 롯데 시스템들 같은 다른 종목들에서도 적산병 같은 캔들을 좀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료집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조영호 전문가님의 매매 비결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동안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의 흐름 먼저 짚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조일 알미늄부터 시작해서 생방송 상승 사례 먼저 전해주실까요? 예.
조일 알미늄 이제 여러분들께 9월 25일 날 설명을 드리면서 제2의 엔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좀 보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자금에 좀 빠르게 가져가시라는 차원에서 보수적으로 이제 목표가 잡아드렸고 그 목표가 기준으로는 11.59%지만 여기서 플러스 10% 이상이 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20% 여러분들이 넘게 만약에 고점 기준으로는 20% 넘는 수익 가능했을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이 조일 알미늄 투자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몇 가지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을 할 때 상방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만 반대급부적으로 하방 쪽으로는 얼마 정도 밀릴 수 있을까 또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위험이라고 하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기대 수익이라고 하죠. 그죠? 그랬었을 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빨간 선 깨면은 바로 손절이에요. 빨간 선 좀 여유 있게 한 요 정도로 잡아드린 그 손절가가 1,580원. 그러면 이때 지금 제가 잡아드린 이 매수가 대비 지금 이 손절 가격이 얼마냐면은 4.1%예요. 4.1%.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아까 뭐 이 기준으로는 지금 11%지만 고점 기준으로는 20%가 넘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절 대비해서 기대 수익이 몇 배예요? 정확히 4배에서 5배가 딱 나왔죠. 그죠? 요게 이제 투자 포인트였어요. 첫 번째.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쌍봉을 연출을 하면서 쌍봉을 연출한 것까지는 좋은데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어요. 빠져도. 여기서 한번 시세가 어느 정도라도 올라와 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실패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진 거예요. 그 무너진 곳을 과거에 그러면은 이 가격대에서 요 가격대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왔을까? 자세히 보니까 바로 요런 자리더라. 예. 요런 자리. 그러니까 시세 변동이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자리. 거의 이 종목 조일 알미늄에 대해서는 뭐 이 종목 히스토리 전체적으로 다 틀어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강력한 자리였죠. 요 자리가 지금 다시 온 거예요. 그럼 요 자리에서 과연 요 정도의 상승이 안 나오겠냐 이거예요. 충분히 나오고도 남죠. 그 이상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심지어 그게 이제 투자 포인트 2번이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거래량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거래량. 거래량도 그렇고 수급도 마찬가지고 뭐 근데 보통 분들은 이 거래량이 많으면은 이 거래량이 절대 수준으로 숫자가 높으면은 그거에 어떤 큰 의미 부여를 해요. 외국인 수급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은 무의미해요. 근데 자, 일단 이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는 일평균 거래량이 보통 15만 주에서 20만 주 정도였어요. 여기서.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 종목이고 또 최근에 비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이 받으면서 요 정도 올라온 건데 일단 최근 일평균 거래량 기준으로는 15만 주에서 20만 주 정도 찍었었어요. 이 종목이. 그러다가 갑자기 방송날 뛰었어요. 이게 거래량이. 그럼 보통 전일 거래량 대비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가 뛰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최소가 이거는 정말 최소 중에 최소예요. 최소 중에 최소 100% 이상이 뛰어줘야 돼요. 이것도 많이 뛴 게 아니에요. 최소 중에 최소. 그랬을 때 이때 50만 주가 나왔어요. 거래량이. 그러면은 100% 이상 거래량이 증감이 됐죠. 거기에 투자 포인트 3번. 그러면 이 종목은 충분히 거래량이 붙으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이 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는 내가 한번 매수해봐도 되겠구나 하는 어떤 나만의 어떤 매매 로직이 1번, 2번, 3번 이 단계별로 해서 명확하게 생겨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방송 잘 보셨다면은 하루, 뭐 여기 이틀, 한 3일 정도 해서 충분히 좀 매수를 할 수 있었고 매수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매매 가이드 전략 이거를 잘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퍼센테이지가 22%예요. 장중에 22%도 넘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터졌을 때 거래량이 무려 1,450만 주였어요. 아까 우리가 전장에서 이 거래량 얼마였어요? 50만 주였어요. 50만 주. 요게 지금 얼마 터졌냐면은 1,45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전일 대비 6,100% 증가. 이건 확실하죠, 이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근데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모니터링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터지는 거 감지를 하면은 여기다가 비중 확대하는 거예요. 비중 확대. 이거는 장중에 내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이 구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구간에서. 그러면서 분할 매도 한 번, 두 번. 나머지 꽃놀이패. 그죠? 그래서 2,050원이라든가 뭐 2,000원 기준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확실히 근거가 매수해야 되는 근거가 3개나 있었다 보니까 엄청 그쵸. 저렇게 큰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식할 때 맞고 틀리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식에서 논리 싸움이에요. 논리. 그래서 이 매매 로직 또는 그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아무튼 이 조일알미늄은 이제 뭐 설명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1번에서 3번까지 나만의 명확한 투자 포인트가 있었고 그리고 조금 숙달이 되신 분들, 숙련되신 분들은 이 비중 확대 전략까지 통해서 추가 수익을 더 확실하게 얻을 수 있었겠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엔캠이에요. 엔캠. 자, 이 엔캠은 지금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 요 기준으로 했었을 때 15.60%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고 방송 이후로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역시 방송 이후 방송 보시고 나서 여기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 포인트가 나왔죠. 여기 3일 동안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 변동이 잘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후보가 이렇게 2명이 있는데 이 2명 모두 지금 정책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 해야만 하는 그 정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생산 공장. 근데 그냥 생산 공장이 아니고 현지 생산 공장. 이거를 엔캠은 가지고 있죠. 요거를 엔캠은 이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많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힘이 들어왔던 곳이 다시 왔을 때는 이런 자리는 한번 강하게 튄다 하는 거 빨래 집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빨래 집게는 왜 빨래 집게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빨래를 걸 때 집게로 빨래를 이거 찝죠. 이런 자리는 빨래 집게 이런 자리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만큼 강하게 물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상승이 나올 때 빨래 집게가 이렇게 물고 있는 이런 지점들은 향후에 다시 주가가 왔었을 때 꽉 물고 있기 때문에 지지 역할을 해준다. 예. 요거 말씀을 드렸어요. 엔캠. 자, 그러면서 이제 역시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자, 16만 원 이제 오늘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장중에 5.86% 다시 한번 밀고 가는 모습인데 굉장히 차트가 좋아요. 차트가 좋은데 이제 남은 거는 하나예요. 남은 거는 이제 증시가 이 증시 수비라고 하는 증시가 같이 올라줬을 때 2차 전지 반도체 쪽 이 쌍두마차로 이제 증시를 이끌어가면서 견인하면서 이 엔캠이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선두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포인트는 굉장히 좋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증시 변동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바닥은 한 16만 원 정도로 좀 넓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끝난 가격이 19만 7천 원이에요. 19만 7천 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닥 온다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무너져도 당황하지 말고 바닥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보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 구간 내에서 엔캠의 매수 가격을 내가 만들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좀 잘 들어주시면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현대차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자, 기아하고 이제 현대차 지금 기아도 하방 쪽으로 많이 안 빠질 것 같아요. 그 당시. 근데 상방 쪽은 많이 열려 있다. 요거 이제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1차 목표가 25만 원 빠르게 도달을 했죠. 그죠? 그래서 11%또 수익을 또 잘 올렸던 종목입니다. 자, 리뷰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방송 중에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먼저 들어봤는데요. 주식 매매를 할 때 감으로 하기보다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점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해야 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최근 국내 시장에서 굵직한 주도 섹터 없이 계속 개별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부분들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포인트들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이제 강하게 갔던 어떤 섹터들이라든가 테마들 이제 한 또 4개, 3개, 오늘은 3개 정도 시간 관계상 뽑았는데 일단 바이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바이오가 진짜 잘 네. 맞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대표적으로 리가캠 바이오인데 보통 바이오 하면은 최근까지는 이제 유한양행이 네. 굉장히 이제 독보적으로 강하게 갔고 그리고 이제 또 과거에는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강하게 갔는데 오늘은 이 리가캠 바이오가 강하게 갔어요. 오늘 바이오 쪽에서 좋았던 종목들이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알테오젠인데 이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 ADC라고 하는 항체약물 접합제 요게 이제 부분입니다. 알테오젠도 결국에는 지금 오늘 갔던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에 갔어요. ADC. 제가 이 부분은 이미 6월 초에 이 ADC 항체약물 접합제 교육을 해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에서 주가로 반영이 강하게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차적으로 여기서 상승 힘이 한번 주가를 견인시키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주가를 견인시키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랬었을 때 지금 3차로 지금 힘이 들어왔던 곳이 지금 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에서 뭐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기간이에요, 기간. 주가 정률 상승 비율이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죠? 주가는 정률적으로 움직인다. 1번, 2번. 그래서 1번 구간과 2번 구간은 똑같다. 이거는 어떤 수평적인 느낌이죠. 아니, 수직적인 느낌. 그죠? 그럼 가격대에서 이 주가를 움직이는 또 어떤 그 수평적인 것도 있어요. 이거는 수직. 그게 바로 기간이에요, 기간. 수평.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여기 이만큼 그리고 요만큼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쳐요. 그럼 지금 이거는 눈대중으로 봐도 여긴데요. 한 50밖에 안 돼요. 그죠? 보통 요 기간적으로 이 저는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숙성이라고 하는데 숙성이 안 됐을 때는 두 가지예요. 치고 올라가거나 숙성이 못 됐기 때문에 빠지거나. 근데 지금은 1번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치고 올라갈 때 지금 고점을 돌파를 해버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좀 있다. 좀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링커하고 지금 이제 페이로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 리가캠 바이오가 독보적으로 이제 기술력이 이제 경쟁 업체보다 빠르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페이로드를 빠르게 좀 방출을 해야 되는데 방출하는 속도 요 밑에 10이라는 시간 이 단위는 모르겠는데 시간을 봤었을 때 10시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이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거를 배출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프가 틀리잖아요. 그죠? 그만큼 빨리 배출한다는 거예요. 좀 과학 시간 같네요. 예. ADC에서는 이 항체약물 접합제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 기억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 리가캠 바이오는 이런 부분에서 벌써 경쟁 업체하고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 토대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은 기대감이 있어야 되겠죠. 기대감.
그러니까 이 ADC 이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독보적인 플랫폼이죠. 지금 경쟁업체랑 비교를 해봐도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항암 신약, 항암제, 이 임상 실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요게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불면서 오늘 이제 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장주 역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이제 좀 크게 해서 보시면은 만약에 지금 꺾일 것 같았으면은 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자리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다시 돌파를 못 해줬을 것 같아요. 오늘 다시. 그리고 아까 지금 제가 차트 줄여서 말씀드렸지만 이 기간적인 거 여기 다 지워져 버렸네요. 이 기간적인 거 이게 좀 이 보통 요 정도까지 와야지 요것도 100, 요것도 100인데 지금 50밖에 안 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죠? 보통은 무너지면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데 지금 나오는 어떤 이런 어떤 차트의 이 포인트 같은 어떤 이 패턴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잡아놓은 게 저항대가 12만 원. 그러니까 막 강력한 상승 막 그런 건 아니고 오늘 끝난 가격이 지금 10만 7,600원이니까 그냥 한 10% 정도 더 갈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증권사 리포트는 지금 자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14만 원 리포트가 나왔어요. 목표가.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하향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알테오젠인데 이 차트 보시면 굉장히 좋죠. 예, 굉장히.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수요일 방송에서 이 바이오를 그때 방송 중에서 모르고 빼먹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 알테오젠 때문에. 응? 여기 쳤단 말이에요. 여기 그날. 여기 지지를 했어요. 여기. 그래서 바이오 쪽 한 번 더 가겠구나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빼먹어서 제가 이제 그때 방송 중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강하게 좀 치고 가는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20조. 여기서 급등 나오던 종목들이 요 전후로 해서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무너질 때 50%씩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까 지금 리가켄바이오 전장에서 한 10% 정도 이 상방 쪽으로 났죠. 그래서 지금 신규 매수하거나 그럴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 바이오 쪽은 지금 고평가 이 부분 또 명심 그리고 계속 명심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시간 관계에서 빠르게 갈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 종목도 굉장히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오늘 외국인 쪽에서 1,430억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이 상장 다시 재상장되고 나서 이전에 보면은 확연하게 물량 차이가 더블로 나죠. 거의 3배수가 들어왔어요. 3배수. 굉장히 큰 외국인 쪽에 이 집중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막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꺾인다고 그래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는 이 전고점은 돌파 가능성이 거의 따놨다. 뭐 이 정도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가는 지금 이제는 제가 수요일 방송에서는 기준가를 수요일 날은 30만 원을 기준가로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기준가를 상향시키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여기 깨지면은 추세가 이제 무너진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풍산. 수요일 방송에서 이때가 9월 25일 날 방송에서 풍산 말씀드리면서 도가 지나칠 정도로 너무 저평가돼 있다 했던 종목이에요. 9월 25일 날 풍산. 그러면서 매매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상방 기준, 하방 기준. 그래서 상방 기준 6만 원 그때 당시에 못 깼었는데 이 자리가 지금 6만 원이에요. 6만 원. 이거 돌파하면은 요 동그라미에서 매수하자. 매수. 요거 말씀드렸어요. 이거대로 방송 잘 보시고 하셨던 분이라고 하시면은 지금 요 자리 6만 원 여기 깨고 나서 갔겠죠. 그죠? 이 퍼센테이지가 이제 10%인데 오늘 시간이 굉장히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유가는 제가 좀 중앙 에너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그냥 좀 흐름만 좀 보고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자, 중앙 에너비스인데 지금 이 차트 쭉 적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이 막히는 자리예요. 그죠? 근데 이전에 차트를 크게 해서 보시면은 오늘 종가를 종가상으로 돌파한 게 이 내에서 한 번도 없어요. 오늘이 유일해요. 그 이야기는 내일 시초가라든가 장중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강한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유가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지난 방송에서 역시 흥구석유 요 시초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오늘 시초가가 여기서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쭉 올라가 버리죠. 그죠? 이런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포인트들 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방송 시간에 알차게 내용들을 꼭꼭 눌러 담아서 핵심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이오부터 방산, 유가까지 이 섹터들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최종적으로 골라오신 오늘의 직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퓨런티어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도 퓨런티어예요. 자, 퓨런티어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 매수가를 시초가로 드렸어요. 시초가로 드렸던 이유는 여기서 시작할 것이다. 시작점을. 근데 지금 아래에서 시작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좀 묶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쪽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는데 오늘 퓨런티어는 왜 빠졌을까? 보시면은 테슬라 쪽으로 해서 사이버 트럭이 판매량도 좀 저조한데 그마저 이제 판매가 됐던 그 부분들이 거의 리콜이 되면서 이 사이버 트럭에 지금 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지금 이 퓨런티어, 모듈 장비, 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이 직격탄을 맞은 부분이죠. 이 부분은 좀 일회성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보택시 이 부분도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데 10월 10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 요 지금 이슈가 있어요. 요 이슈 살아있다고 보고 오늘 자율주행 쪽도 더 이상 주가 밀리지 않으면서 라인 좀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율주행 쪽은 현실적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매출을 실질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어떤 미래 산업 중에서 유일한 그런 테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법 강한 상승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면서 만약에 이제 시초가 매수하셔가지고 조금 밀리신 분들은 지금 이 방송 보시고 21,000원 이하에서까지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 한번 하시고 목표가는 대신 상향 시키면서 만약에 예상대로 쭉 갔을 때 제법 큰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 목표, 손절 그리고 내용 이거 좀 잘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퓨런티어 또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직구 종목으로 퓨런티어 한 번 더 만나봤는데요. 추가 매수 전략 주셨지만 또 앞으로 관련 이슈들 체크하면서 퓨런티어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꼭 참고하셔서 조용호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소폭 반등했다는 점 포함해서 시장 체크 먼저 해봤고요. 바이오와 방산을 포함한 강세 키워드도 점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직구 종목 퓨런티어였는데요. 추후 전략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조용호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조용호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